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우선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은 모두 3가지입니다. 16개의 수사 항목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한 의혹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가담해 수익을 봤다는 내용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천받도록 관여한 혐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측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를 받았다는 의혹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한 차례 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의 신병 확보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은 영장심사법정에서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참석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의 대기 장소 변경 요청으로 김 여사는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최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합니다. 당초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었는데 특검은 서울 남부구치소로 대기 장소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교정시설에 머무는 건 부담스럽다는 서울구치소 측 입장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장소 변경 승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가 판단하는데 결정이 내려지면 김 여사는 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여사는 대기했던 구치소 안에 있는 1인용 독거실에 수용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자 구치소로 이동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에 불출석해 자택에 머물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사 게이트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특검 관계자들이 줄지어 건물에서 나오고 들고 나온 파란 상자를 차량에 싣습니다.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 친오빠 장모의 집에서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확인됐는데 특검은 진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희건설 측이 2022년 같은 모델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건 아닌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회장 집무실과 재무팀 등에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목걸이 관계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희건설은 뭔 관계있습니까? 전혀. 특검은 지난 주말과 휴일 서희건설 본사 건물이 폐쇄됐던 정황도 확인했는데 증거 인멸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투자사 조사를 위해
공정위 기업 집단 감시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청탁과 주가 조작 등 의혹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해온 특검이 중심에 있는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연관성을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사돈 집에서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를 찾아냈을 때 또 다른 물품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최고급 시계의 상자와 보증서였습니다. 특검은 누가 이 시계를 구매했는지 특정해 조사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사돈집에서 찾아낸 고가의 시계 상자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시계 상자엔 시계는 없고 정품 보증서만 남아 있었는데 추적한 결과 제품은 여성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구매자를 특정했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업가 서모 씨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경호용 로봇계 사업을 따냈던 인물이기도 한데 특검은 최근 서 씨를 소환해 시계를 구매한 사실과 김 여사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서 씨는 뇌물이 아닌 대리 구매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도 본인은 시계를 전달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누구 돈으로 샀는지 등은 말을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서 씨가 김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사업 계약과의 연관성도 살필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김혜성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15분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휴정기에 따라 2주 만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사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로 4주 연속 불출석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기 곤란하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일단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이익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와 함께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으로 안 모이고 당사로 모이라고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같은 당 김예지 의원도 불러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불참하도록 하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전망입니다. YTN 권주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민간 시위대를 동원하려 했던 정황이 최근에 공개됐죠. 여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폭동 사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3일 밤 보수 유튜브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가 성사명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에 별표 쳐진 지도 사진과 함께 그곳에서 대비해달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민주노총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는데
경호처력으로 막기 어려우니 지지자들을 결집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뭐 시민단체 예전처럼 뭐 똘마니로 두고 뭐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대표님 전혀 평상시에 저 아는 척 해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직후 대통령실이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이 법원 폭동 사태에까지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공익신고와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혜식 대표가 대통령실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은 석동현, 배희철 등 윤석열 변호인단을 이용 시민단체와 지지층에 대한 개입과 선동을 이어나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변호인단이 처음 제안된 건 2월로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는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도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수사하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개입 세력 수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넘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함께 이뤄졌는데요.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춘석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국회의원을 간 이춘석 의원 사무실에 연이어 들어갑니다. 경찰이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회 사무실에 앞서서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 소재 자택과 사무실까지 모두 8곳에서 컴퓨터 본체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지 불과 2에서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경찰은 특히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거래창을 보고 있었던 미래에셋 증권을 포함해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영장도 집행했습니다. 차명거래 의혹을 밝힐 핵심 단서로 꼽히는데 앞서 이 의원이 주식 계좌가 없다고 재산 신고한 만큼 주로 보좌관 참호 씨 명의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을 맡은 전후로 관련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모습이 포착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마친 경찰은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보좌관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 있는 백화점 등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일부 수색을 벌였습니다. YTN이 협박 팩스 전문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도 국내에 40번 넘게 테러 협박을 했던 일본 변호사 사칭 범죄였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화점 입구가 굳게 닫혀 있고 주변에는 경찰 특공대와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대원들과 경찰견은 백화점 내부를 둘러봅니다. 광주광역시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인 겁니다. 협박 팩스는 지난 8일 밤 10시 반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로 전달됐는데 YTN이 팩스 전문을 확보했습니다. A4 용지 반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울과 광주의 5개 백화점에 설치해 9일과 10일 30만 차례에서 300만 차례까지 폭발이 이어질 거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팩스 맨 끝에는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의 이름을 썼습니다. 지난 주말 2,000명을 대피시킨 올림픽 경기장 폭파 협박 때 등장한 이른바 일본 변호사 사칭 범죄가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40번 넘게 비슷한 협박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째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꼴인데 경찰은 인터폴에 3차례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일본 측과의 접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말부터 허위 협박으로 판단됐지만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용의자 검거를 위해 공조 수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군포시 당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지상 변압기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이 다치고 일대에 전기가 끊겨 한국전력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민 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협박 범행을 저지른 일당 가운데 4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떡을 먹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지난 5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 교환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양보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거라며 먼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워싱턴 DC 범죄근절 대책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면 이 전쟁을 당신이 끝내야 한다고 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푸틴 대통령과 자신과 만난 뒤에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면 회담이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next meeting will be with Zelensky and Putin, or Zelensky and Putin and me. I'll be there if they need, but I want to have a meeting set up between the two leaders. 네,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아예 닫은 건 아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푸틴의 생각을 자신이 들어본 뒤에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이 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연합 또 나토 정상에게 회담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합의를 성사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을 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영토 교환과 국경선 변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ll be some swapping. There'll be some changes in land, and we're going to change the lines, the battle lines. Russia's occupied a big portion of Ukraine. 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재설정을 위해서는 헌법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게 자신에게는 좀 거슬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양보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교환 언급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X에 양보로 살인자를 설득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1,400대의 드론 공격, 또 1,00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면서 러시아가 어떤 보상이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제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Ми розуміємо намір росіян спробувати обманути Америку. Ми не допустимо цього. Я дуже ціную ту рішучість, з якою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налаштований.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시간을 벌기 원하는 거라면서 확실한 안전 보장이 있기 전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말고 지난 8일에도 일부 영토 교환이 있을 거라고 발언을 했는데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면서 땅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참여 없는 협상에 반대한다면서 회담 참여를 요구해 왔는데요. 이 독일 정부는 미러 정상회담 이틀 전인 오는 13일 오후 메르츠 총리 주최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 유럽 정상들의 화상회의를 열 거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타머 영국 총리,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화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또 안전 보장, 러시아 압박 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다시 발효되는 것을 90일 동안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관세 유예 만료 시점 이전에 행정명령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예상됐던 결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세관 당국이 1kg 금괴와 3.1kg 금괴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생계형 민생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상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등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그동안 거론되던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홍문종, 정찬민 등 범야권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됐습니다.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그들만의 잔치라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택한 명분은 국민 대통합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과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을 폭넓게 사면 복권하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난폭, 보복운전 등을 제외한 82만여 명이
벌점 삭제와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 관련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5천만 원 이하 밀린 빚을 모두 갚은 서민은 연체 이력 또한 삭제됩니다. 최대 324만 명이 이른바 신용 사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 사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숙고 끝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사면은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에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며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된 것에 야권은 가시돋친 발언을 내놨습니다. 통합 계기가 돼야 하는 광복절에 합의 없는 사면으로 오히려 분열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은 조국 친위대 사면,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부부는 물론 윤건영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등 입시 비리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습니다.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 첫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자기 진영에만 집중한 시일 뿐 야권 등 사회 전반엔 다른 잣대를 적용한 모순된 기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세 팀을 몰아가지고 지금 거기는 엄벌주의 기조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편은 전부 다 사면 기조로 가고 있고.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도 광복 80주년의 순국 선열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다. 어린이날의 조두순을 사면하는 꼴이다.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에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야권 정치인까지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합니다. 특히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한 그대로 실현돼 모양새가 우습게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단체 SNS방에는 이를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고 송 위원장이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저 철회 입장 밝히시긴 했는데 홍문종 의원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입장 없으실까요?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찍는 국민의힘은 사면을 고리로 정부,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통령실과의 밀실 거래가 자충수가 된 만큼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중에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에 대한 면허 취소 방안 등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휴가 복귀 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산재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 정상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50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67일 만에 첫 국빈 방문 해외 정상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맞이합니다. 베트남 당 서기장이 한국을 찾은 건 11년 만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서로가 3대 교역국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교역과 투자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1만여 개에 달하는 점을 들며 기업 활동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베트남 정부가 각국에 나가 있는 각국의 기업들, 국민들의 안전과 또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각별히 서로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지난해 2배에 가까운 1,50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까지 확대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럼 서기장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과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30만 명, 베트남의 19만 명에 달하는 양국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Trong cái đường lối đối ngoại của mình, Việt Nam nhất quán coi trọng quan hệ với Hàn Quốc và mong muốn hợp tác hai nước tiếp tục có những bước phát triển mới, thực chất, hiệu quả và bền vững hơn nữa, xứng tầm với khuôn khổ quan hệ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김혜경 여사는 당 서기장의 부인 응호 푸엉리 여사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인적 교류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국 정상 내외가 함께한 국빈 만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물론 지방정부와 국회, 정당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지난 5월 0.8%로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최근 예상보다 높았던 2분기 성장률을 감안해 잇따라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올해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최고 재무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엽니다. 종투사들에게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중 3국의 농업장관이 4차 농업장관 회의를 열고 식량안보 위기와 동물 질병 등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7년 만에 회의가 재개되면서 3국 농업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일본 측에서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고이즈미 일본 농림수산상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베이징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중단된 뒤 7년 만에 재개된 한일중 농업장관 회의. 동북아 3국 농업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까지 잇따르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3국 간 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중 장관은 식량 안보와 동물 질병 대응, 지속 가능한 농업 등 6대 핵심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교류를 확대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초국경 질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석 수의관 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하기로 하였고 정보 공유와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는 일본에서 쌀 공급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며 차기 유력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참석해 주목받았습니다. そして我が国の事例として主食用米の価格が昨年比2倍に高騰したことを受けて私が大臣に就任以降対応した施策の内容などをご紹介いたしました。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회담에 앞서 경기도 파주를 방문해 우리 쌀의 생산 현황과 가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송미령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는 한국 농식품의 일본 진출 확대 방안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회의를 정례화, 제도화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조류독감 같은 동물 질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동북아 3국의 농업 관련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두 달 전 해킹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 또다시 접속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7시간 정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스24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오전 11시 반 기준으로 앱과 웹사이트 모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스24 측은 공지문을 통해 랜섬웨어의 공격을 당해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백업 데이터로 복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일대에 12시간 동안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토사 붕괴, 도로 침수 등이 잇따르고 실종자도 늘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차들이 물에 잠겨 옴짝달싹 못합니다. 침수된 집에 갇힌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의 안내로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いやもう大変ですね。帰れるか不安ですけど。車が動かないんですもう水浸しになっても出れなくなってもここで待機。 산 기슭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가 주택과 차량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규슈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구마모토현 7개 지역엔 한때 호우 특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밤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12시간 동안 많은 곳은 404.5mm를 기록했는데 통계 작성 후 최대입니다. 怖いなと思ってはい行こうって言ったらもうあんまり雨が降っても外に出られんこと激しかったですよ. 구마모토 인근 나가사키현에서도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무너진 토사가 일가족 4명이 탄 차를 덮치면서 차 안에 있던 남성 1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남녀 2명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 밖에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건물이 침수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북부와 수도권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토사 붕괴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튀르키예 서부 발르케시르 지방에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7시 53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11일 오전까지 여진 237차례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규모 4.0 이상이었는데요. 알리 엘리카야 예무장관은 전날 밤늦게 지진 현장인 쓴데르그 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16채가 붕괴했으며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립교도소의 지붕이 강풍에 파손되면서 순식간에 날아가 수감자 380여 명이 이감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모든 수감자가 안전하게 이송됐고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브래스카 동부 지역을 강타한 최대 시속 145km 강풍으로 수만 명이 정전 피해를 보고 오마하 인근 주립공원에서 1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한국이 뷰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에 미친 영향과 비슷하게 한국의 여러 화장품 회사의 마스크팩과 선크림 등이 올여름 프랑스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량 상위권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유명 화장품 편집 매장인 세포라에서 지난 2019년 이후 10여 개의 한국 브랜드를 판매하기 시작한 뒤 최근에는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K-뷰티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썼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유행 때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화장 대란이 벌어졌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화장로를 대폭 늘려 오는 18일부터 가동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휩쓸었던 2022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화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화장 대란 탓에 3일장 대신 5일장, 심지어 6일장까지 치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 대기하다가 발상만 3일 하고 이제 공구는 이제 냉수 창고에 입혀서 보관했다가 오늘. 서울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장로 증설을 추진했고 서울 추모공원을 만들 때 미리 확보해둔 부지 덕분에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여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화장로 4기가 늘면서 오는 18일부터 서울 추모공원의 하루 화장 가능 건수는 85건, 서울시립승화원까지 더하면 모두 207건에 달합니다. 현재 하루 평균 수요인 160건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예측되는 수요에 맞추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에 화장로를 증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놓았던 것이고요. 또 그 부족해질 때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초고령 사회 가속화로 이번 증설만으로는 앞으로 화장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0년이면 지금보다 사망 규모가 크게 늘어 예상 화장 수요도 220건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립승하원 구형 화장로를 교체해 하루 화장 가능 건수를 최대 249건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해양치유수도 전남 완도에서 제6회 섬의 날 행사가 나흘 동안 열렸습니다. 섬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특히 치유에 초점을 맞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 가고 싶은 섬 청산도, 시조의 최고봉 고산 윤선도의 원림 세연정으로 이름난 보길도, 해양치유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완도에서 제6회 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6회 섬의 날 개회를 선언합니다. 유명 셰프가 완도 전복으로 만든 빠에야와 딤섬을 맛보려는 줄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완도에서는 처음 먹어본 음식이요.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또 전복 맛은 전복 맛대로 맛있고 장어는 장어 맛대로 맛있고 다 맛있네요. 레아스식 해안을 따라 펼쳐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내로라 하는 전국 섬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선보였습니다. 올해 섬의 날 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을 주제로 특히 치유에 방점을 두고 열렸습니다. 오랜 시간 섬을 지켜온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깊은 날이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섬이 주는 여유와 아름다움을 천천히 들여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육지보다 훨씬 더 많이 빨아들이는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갯길 걷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섬으로서 우리 완도에서 섬의 날 기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치유 목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섬의 날 행사 기간 내내 한여름밤에 무더위를 날려보내는 흥겨운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내년에는 엑스포의 도시 전남 여수에서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가 일본인으로 귀화해 한국 법망을 빠져나간 가운데 만화가들이 일본 정부의 범죄자 인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뉴토끼 운영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공개 서한을 낭독하며 소중한 창작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불법 복제되고 무단 유통되면서 창작자는 물론 웹툰 산업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본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와이스 천재 확인 더블 던졌어요. 멋진 수비. 좌중간 뻗어갑니다. 김상회 타고 중결승. 나 지금 중경 쪽에 뭐가 이물질이 떨어졌나요? 잠자리가 들어왔네요. 잠자리인가요? 못이요? 못? 아 못이네요. 저도 지금 잠자리인 줄 알니까 못이네요. 못이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못이 어떻게 그라운드에 있죠?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이종 선수가 그래도 잘 발견해서 빨리 그래도 제거가 됐네요.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에 보시면 비구름이 주로 남해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남부 내륙으로 확대하겠고 오후부터는 충청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대부분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고 밤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면서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8도, 대전 20.7도, 창원은 21.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 중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전주 30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정세전선이 다시 북상하겠고요.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